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함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효 KBS 이사입니다. 네, 이상효입니다. 김찬태 KBS 이사입니다. 류일형 KBS 이사입니다. 정재권 KBS 이사입니다. 이영일 KBS 노사협력주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입니다. 박상현 KBS 본부 노조 본부장입니다. 안양봉 KBS 기자입니다. 최경진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영풍 TV 대표입니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입니다. 김원 KBS PD입니다. 증인 20명 중에서 15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 사유서는 15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5명이 출석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제 제가 지난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담 관련해서 받은 문서에 따르면 박장범 후보자와 최재현 통합뉴스룸 국장 간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 최재현 국장을 반드시 오늘 출석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의 명의로 강력히 나오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담 관련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어제 저희 끝날 때까지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다시 합니다. 세부적인 건 이미 목록을 제출했으니까 그걸 보고 박 후보자 측에서 내도록 하십시오. 아울러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됐던 박장범 후보자의 거짓 진술 관련해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 위원회가 입증을 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녹화본 전체를 내지 못하고 한다면은 비공개 위원회를 하더라도 그 관련된 분야, 박 후보자의 기억이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거 먼저 답변 드리고, 예, 최재현 KBS 보도국장, 예, 지금 불출석인데요. 불출석할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 관련하여 후보자께서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최재현 보도국장 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방위 행정실에서 다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대담 박장범 후보자의 대통령 대담 관련하여
어제 거짓 진술이 있었다는 점은 후보자도 동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후보자의 그냥 개인적인 거짓 진술일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 녹화본에 혹시 있어서 후보자가 착각한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녹화본에 관련된 부분만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렸죠. 예, 그런데 거부하셨죠. 제작 자율성을 이유로. 근데 그에 대하여 한민수 위원님이 추가로 제안하신 겁니다. 해당 부분을 위원회를 비공개로 돌려서 그 부분만 여야 위원들이 확인하자. 이런 요청을 하신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므로 간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2분 드리세요. 예, 1일 간사들이 경남 산청함양가창합천의 신성보 위원입니다. 우선 이 원본을 위원회의 결의든 비공개 회의든 간에 제가 열람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 특히나 이 편집되기 전에 원본 이미 온에어 된 상태에서의 그것은 이미 시청자와 국민의 판단이 끝난 상태이고 취재 원본 한번 봅시다. 손을 댄지 않는지 보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에 완벽하게 위반됩니다. 국회의 권한도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글쎄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이 라면 모를까. 법원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할 저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도국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보도본부와 제작본부의 협업체제였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대통령과의 대담이. 그렇다면 보도국 어떻게 보면 PD의 제작 능력과 보도국의 취재 능력을 결합하는 형태일 텐데 그 말은 바꾸면 보도국장이 직접 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그 타당한 거고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나 이런 사람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직 데일리 뉴스를 담당하는 보도국장을 본인의 업무도 아니었다고 하는 그 영역을 묻기 위해서 출석시키는 것 역시 보도와 편성의 자율 원칙에 완벽하게 위반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물어보자 그 말은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어제 완벽하게 세 줄 거짓 증언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완벽한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니 1분 드리세요. 네. 저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위원장께서 후보자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인이 어떻게 확인해서 본인이 발언하지 않았는 것을 확인했느냐는 제목 하나. 완벽한 착각이었다고 했고 사과하고 자기가 그 주장을 거둬들였다는 부분도 한번 전제로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런 KBS 외부 제작사가 붙었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외부 제작사에서 편집하더라도 KBS PD가 뒤에서 지켜보면 오버뷰를 한다면 리뷰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과연 편집됐는지 KBS 내부 편집실이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확인만 된다면 어제 후보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저는 종식된다고 봅니다. 아니 후보자가 어제 정확히 후보자 발언은 이겁니다. 여당 질문 바로 다음에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있냐? 이걸 물었다. 내가 이거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완벽한 착각이었다고 아니 지금 제가 여당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걷어들이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은 삭제고요. 기다리세요. 김현 의원,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저는 지금 확인한 겁니다. 여당은
지금 김현 의원님, 간사님이 최영두 간사님이 안 계시니 지금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했더니 대안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착각의 말을 했나 다시 확인하고 완벽한 착각이라 거둬들이고 사과하면 되지 않느냐, 이걸 대안으로 낸 겁니다. 예, 김영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박장범 후보의 답변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사실은 이거의 출발은 박정훈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박정훈 의원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뭐라고 얘기냐면 인사청문회 출석했는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께서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도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질문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당연히 물어봤고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은 사과를 안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답변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도 질문했으면 좋았겠다의 답변이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기억이 잘못됐다. 이것도요.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스크립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월 7일 날 방송된 분과 2월 4일 날 녹화된 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억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책임 있는 여당, 집권 여당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박장범 후보가.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입증해야 된다.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을 감추려고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네,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박장범 후보자의 거짓 진술이 단지 본인의 착각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증명 방법으로 대통령 대담 녹화본을 제출하라니까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그러면 그 해당 부분만이라도 비공개 상태에서 여야가 같이 보자. 지금 이 제안을 여전히 하는 것이죠, 김영 간사님? 네, 노정면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가 아니면 국민을 대리하는 위치가 아니면 좋게 믿고 싶죠. 그런데 착각했다고 하기 매우 어려운, 그건 뭐 여야 할 거 없이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냥 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저는 2분이 질문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들었고요. 더 있을지도 모르고 같은 취지로 거의 같은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착각으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거짓말을 준비하고 모의하고 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답변이, 그 기억이 어떤지는 사실 입증 불가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편집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해달라는 겁니다. 그 요구가 과합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공개 못한다고 하면 비공개로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건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거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을 너희들은 그냥 믿어라. 내가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믿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KBS 내부에서 확인해 주세요. KBS에는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그러니 노사가 내부의 기능을 작동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노사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믿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주식 거래 자료 준다고 후보자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사원은 연락이 안 됩니까?
왜 아직도 자료가 안 옵니까? 장 시작하고 2시간이 넘었습니다. 뭘 감추고 싶어서 제가 차마 이 직원들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 연락 자체가 안 됩니까? 네, 요 부분은 후보자가 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늦은 시각에 이 관련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주식장이 마감된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9시에 장이 열리면 어제 달라고 했던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부터 달라고 했죠. 거기에 IP 주소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 근무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이 주식 거래를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하여 IP 주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 제한적으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저는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자료가 안 왔다네요. 요거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보고 받기로는요. 제 계좌 주식은 전부 다 제공하라고 지시를 했고 예. 증권거래소에서 정보 동의 요청이 저희한테 오면, 그러니까 제 계좌 정보를 제공해도 되겠냐라는 정보 동의 요청이 오면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증권거래소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쪽에 보내는 절차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1분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식 거래를 안 해서 정확히 저 말을 요해할 수 없어서 노정면 위원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쉽게 줄이면 이겁니다. 너희가 받아, 내가 동의해 줄게. 청문단에서 받아오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청문단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박영춘 그 부분, 단장님 네. 오셨어요? 청문단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1차 제출 때 국회 요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본인은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제 그 자료 요청에 그 답변 드릴 때 1차로 국회에서 증권거래소에 요청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후보자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추가로 IP 등의 정보를 더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제출하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직접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취득해서 낼 수 있는지는 바로 파악하도록 예, 지시하겠습니다. 바로 파악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단지 그 자료뿐만 아니라 IP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얘기가 다 나왔고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떳떳하실 테니 그거 뭐 못 주실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빨리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1분. 잠깐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확인해야 합니다. 네, 예. 사안별로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네. 제가 질의할 때 자료를 들고 질의를 드렸죠. 근데 그게 본인 건지 배우자 건지 불분명해서 말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청문단에서 직접 후보자가 직접 자료를 획득해서 본인 것, 배우자 것 그리고 본인의 거래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래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얘기 안 합니다. 이미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IP 주소까지 확보해서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한국말 했습니다. 한국말.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그 노정면 의원실 보좌관하고 위원장실 보좌관이 지금 박영춘 단장과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만 정리하고 박정훈 의원님 드립니다. 3개의 안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의힘 간사 대행님은 본인이 완벽한 착각을 했고 걷어들이고 사과하면 되지 않냐,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그 녹화본을 확인하자, 지금 이 얘기이시고요.
그걸 비공개로 해도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KBS 내부에 공정방송위원회가 있으니 밖에 사람이 보는 게 그렇게 문제라면 KBS 내부 사람끼리 봐서 알려달라. 녹화 보내. 그 박장범 후보자의 여당 질문 바로 다음에 야당은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할 생각 있냐? 내가 이걸 물었다. 이 부분이 녹화본에 있냐를 내부에서 확인해서 알려달라. 이런 안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박정훈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뭐 별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거짓말 프레임을 또 씌워가지고 이제 후보자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 야당이 얘기하니까 물어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정리하면 본인이 최초했던 얘기를 그냥 걷어들이면서 본인이 주장했던 자기가 공정한 앵커였다라는 주장 자체를 스스로 허물어뜨린 겁니다. 근데 이걸 더 이상 뭘 입증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걸 영상을 본다고 해서 뭐가 새로운 게 더 나옵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했다는 것을 아니라고 걷어들였는데 거기서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착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짓말 프레임을 씌워서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요.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치고 안 쳤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거짓말입니다. 끝까지 재판에서도 인정 안 한 게 거짓말이고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사과 안 하는 게 거짓말한 거예요. 본인이 착각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말을 다 걷어들였잖아요. 다 걷어들였는데 뭘 더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범죄 그러니까 딴 걸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기 의도가. 노정면 의원님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딴 걸 보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제작 편성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통 녹화본을 다 봐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못 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딱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청문회입니까? 사람 잡는 거지 그냥? 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민주당이 보자고 하는 건 녹화본 전체가 아닙니다. 그 해당 부분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 여당 질문 바로 다음에 야당 질문을 했다고 박정훈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질문 바로 다음부터 5분 보면 됩니다. 나머지 볼 생각 없습니다. 이거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를 계속 꼼꼼하게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제 분명히 이 쟁점을 몇 번이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박장범 후보자가 지금 저 자리에 KBS 사장 후보자로 와 있다. 그리고 저분이 계속 강조하시기를 30년 KBS 종사자다. 그리고 앵커를 한 분이 착각도 한 번 답변할 수 있지. 그거를 되풀이해서 답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녹화본에 그때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녹화본을 보자고 한 겁니다. 이건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서 선의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녹화본에 해당 질문이 있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면 그거를 누가 삭제했을까? 왜 삭제했을까? KBS가 일방적으로 삭제했을까라는 의문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건 너무나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5분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23억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장모가 최근에 23억인가요? 27억인가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자식과 아내와 그 마치 류일임 2 같은 그런 게시판에
드루킹이죠. 그렇게 문제 삼았던 그런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박장범 후보자 방탄하기 위해서 여야 다 끌어들이고 지금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네. 자, 한민수 의원님 이분들이 그 먼저 신청한 게 황정화 의원님이신데 황정화 의원님 하시고 김장견 의원님 하시고 한민수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네. 김건희 봐주기 수사하고 야당 대표 표적 기소 정치 수사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공격도 그렇고 당 대표 가족들이 댓글로 여론 조작하고 있는 거 얘기할까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박장범은 방어를 못하니 이제 뭐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거짓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내뱉었다가 자료로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스리슬쩍 면피성 사과를 합니다. 완벽한 착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대담도 착각할 정도라면 지금 후보직 사퇴하셔야 됩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사과의 3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촬영변을 그 5분, 야당 부분 5분 촬영분 열람시켜주겠다는 거 외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아니라고 우기면 끝이에요? 게다가 다른 거짓말들도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처음에 밝힌 최근 5년치 부당 인적 공제 외에도 과거 최소 10년간 추가적인 부당 인적 공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도 인정하시죠? 게다가 본인도 이미 저희 질의 전에 추가적인 부당 인적 공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 인적 공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뭐가 거짓 해명이냐며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불법 세금 탈루, 거짓 해명에 대해서 명시적인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분명히 국세청에 추가적인 불법 인적 부당 공제 세금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모친과 살지 않았던 기간 전체 다 불법 세금 탈루입니다. 국세청에 세금 납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게다가 추가 세금 탈루가 드러나면 사퇴하겠냐는 저의 질문에는 답변도 안 하더니 자료 제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종합소득세 내역, 증여세 내역,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역, 그리고 상속세 내역, 증권거래소 내역,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내역, 귀부금 공제 내역 전부 다 자료 제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열람을 시켜주겠다는 연락도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대담 촬영본도 말을 흘리면서 지금 숨기고 있는데 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황정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지금 가족들의 종합소득세 내역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까지 지금 말씀 쭉 하셨잖아요. 그중에 낼 수 있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못 내시는 거는 왜 못 내는지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표도 드렸죠, 저희가. 예. 네, 제 거는 다 제출했고요. 예. 가족 거는 다 성인이고 그래서 제출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거는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최소한 배우자 것은 내는 게 배우자와 합리적이지 이 않나요? 자녀 2명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황정화 의원님이 쭉 요구하신 걸 보면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종합소득이 있는지 등등 확인하고 싶은 거라 저는 자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모님이 독립생계로 고지 거부하셨죠. 예, 재산 등록 고지 거부. 맞죠? 어머니.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소득공제 인적공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서 그 어머님의 재산 내역도 당연히 궁금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자가 저런 자료 요구를 자초한 면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배우자 것은 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못 낼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인이라는 건 뭐 당연히 네, 성인이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요구하지 않겠다. 배우자 거는 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답변하시죠. 아, 네. 저기 우리 인청단 멤버들과 상의하는데요. 우리 아내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황정화 의원님 자녀분들 거는 빼고 배우자 거라도 먼저 받으시죠. 예,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건 뭐 열람시켜 주시죠. 어제 들어보니 액수가 매우 작았잖아요. 그 법인카드 관련 부서에서 업무 추진비는 공개되는 자료로 밖으로 나간 적이 있지만 직원의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회사의 이 영업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총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 동안 310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평기자로 계속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는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한 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5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평기자의 경우, 그 실무자들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 밖으로 공개된 전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황정화 위원님 배우자에 대한 예,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내역, 증권 거래 내역 등 예, 먼저 받아보시도록 하시죠. 예. 김장겸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법인카드도 5년 동안 300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 뭐 탈탈 털어도 별로 없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 야당 의원님들의 고민은 제가 알겠는데 저도 방송사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제작 자율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후보자가 착각했다, 말실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은 자 뒤에 부분 5분이라도 보자. 네, 뒤에 부분 5분이나 전체를 보는 거나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요.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안에서요. 마음대로 편성 못 합니다. 그 자율성을 좀 지켜주셔야지. 그거를 무너지고 나면은요. 어떻게 의식을 해서 마음대로 난상 토론도 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편집회의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런 게 지금 뭐 이거 우리 비공개로 보자. 비공개로 봐서요. 그게 비공개가 지켜집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사를 쓰든지 편집을 하든지 편성을 하든지 그 토론 내용이 다 알려지고 나면은 거기서 또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론 자유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민수 위원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게 여당은 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가령 착각이나 착오라면은 한 번 정도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근데 이게 수차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1년 6개월 만에 국민들에게 소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대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직접 앵커로서 취재를 하고 대담을 진행한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연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 바꿔서 만약에 지금 여당 의원께서 야당 의원이라면 인사청문 대상자의 그런 발언이 수차례 명확하게 다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졌으면 이거는 거짓 진술이거나 확인이 안 될 경우는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는 거가 저는 무리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지금 가방이 우리 인사청문 자리에서 왜 제1야당 대표를 얘기합니까? 제1야당 대표가 골프 쳤다 안 쳤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 이게 조작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백현동 발언은 수개의 발언이 합쳐진 겁니다. 판결로 나왔을 때는 이거 뭐 2심에 다퉈질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진짜 나왔으니까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아내가 대선 후보 때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 근데 윤석열 검찰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때 20억이 넘는 수익을 봤다는 자료가 났어요. 또 우리 장모는 누구에게 피해 준 적 없다. 뭘 피해 안 줬습니까?
통장 위조로 구속이 됐는데 또 그리고 우리 아내는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없다. 뭐가 없어요? 본인이 인정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근데 검찰이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무혐의로. 이런 거짓말들입니다. 이게. 이런 거짓말들이 불과 0.73으로 정권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소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가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답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참고인 나오셨나요? 네. 박상현 참고인, 노정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KBS 내부에서 그 부분, KBS 내부에서 그 문제되는 부분, 여당 질문 뒤에 야당 질문이 있었나, 그게 공방위에서 확인하자. 이 제안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공방위를 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겠다라는 것보다 사측이 의지가 있는지가 그게 네.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박장범 후보자, 이건 박민 사장께 요청해야 되나요? 현 사장이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 박장범 후보자는 만약에 이런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서 노정면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내부잖아요. 그건 밖으로 유출 안 되고. 공방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박민 사장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현재는. 네, 네. 네, 여기까지 확인. 취임하나요? 이제 가정으로 질문 드릴까요? 취임한다면 우리 행정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로 위원장 이름으로 박민 사장에게 의향을 물어보는 등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나와 있죠? 노조위원장 제가 물어봤고, 제3노조위원장님, 이 표현이 맞습니까? 제2노조, 제3노조 이 표현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까?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님 계신가요? 허성권 위원장님, 예, 그 해당 부분 5분도 아니죠. 1분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야당의 예를 들은 질문이 있었는가인 거예요. 지금 들으셨죠? 네네. 예,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걸 굉장히 꺼리시고 그걸 제작 자율성 침해로 느끼시는 것 같으니 네. 내부에서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정방송위원회는 부사장이 주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노사협의회가 이제 사장이 주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도 한번 집행부끼리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양승동 김희철 사장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외압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방위를 열었지만 결국에는 소극적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장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없는 말을 만든 건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러 번. 예, 알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대담에 앵커가 진행을 했는데 이전에는 TV의 경우, 텔레비전의 경우에 다 생중계가 됐어요. 이번이 유일하게 녹화로 해서 그것도 녹화를 2월 4일 날 하고 그다음에 2월 7일 날 방영을 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손을 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혹 때문에
생성된 건데 그 생성된 배경에는 원인 제공자가 지금 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회의에서 내지는 무슨 과거 정권에 대한 정권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보도와 둘러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박장범 앵커 시절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전례를 깬 생중계가 녹화 중계가 되면서 우리가 잘 쓰는 이게 마사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걸 원인 제공을